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 뉴스의 중요한 키워드를 요리조리 분석해드리는 경제뉴스 픽 시간입니다. 세 분과 함께하죠. 이종태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이종태입니다. 네, 당황스럽게 인사하시네요. 네, 차영석 팀장님. 네, 디지털 콘텐츠 팀 차영석 팀장입니다. 굉장히 학구적이신 것 같아요.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윤은선 마타리 에디터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참해요. 네. 오늘 보고 굉장히 제가 심사평하는 것처럼 한 분 한 분 이렇게 붙여봐서 소개했습니다. 저도 오늘 연말이라서 반짝이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저희 파티에서 올해 무슨 라이징 채널인가? 예, 그러니까 올해 신설된 채널 중에 좋은 성과를 낸 라이징 채널에 저희 시사인싸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런 정도 입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팟빵에서는 뭐였더라? 신인상 탑 신인상 3를 후보. 뽑는데 그 중에 후보에 올라 있어요. 아직도 후보입니까? 좀 다른 거 그게 아닙니까? 크리스마스까지가 투표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업로드 된 다음에 업로드가 한 어쨌든 주 후반에 되면 그렇죠. 여러분, 해당은 진짜. 안 돼요. 이미 그럼 이게 업로드 될 시점이면 이미 결과가 나와 그렇죠. 있겠군요. 네. 신이랑까지 신이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드레스를 입었답니다. 막 이런. 올해 네. 시작한 팟캐스트 중에 20개 중에서 뽑는 거니까 어쨌든 많이 들어주셔서 끝까지 온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애플 아이튠즈에서도 저희가 선정이 됐잖아요. 네. 그것도 신규, 네네. 올해 네. 신규 팟캐스트 중에서 그래요. 좀 이렇게 인기가 있었다. 약간 이렇게. 이런 정도의 시상식 옷은 입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뉴스 픽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OECD 통계로 본 노년의 삶입니다. 이거 참 의미심장하고요. 또 관심이 가는데요. 누구나 이제 나이를 먹게 돼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또 한 살 또 먹어요. 네. 그러게요. 진짜 며칠 안 남았네요. 부담스럽네요. 네. 오늘은 이제 통계로 본 한국 노인의 삶을 또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차영석 팀장 준비하셨죠? 제가 저번에 그 여성 할당제 관련해서 그랬죠. 그 관련해서 국회 입법조사처 그때 보고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이번에도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 있는 보고서인데 저도 약간 이런 데이터를 어쨌든 개인이 이렇게 다 수집하려면 되게 번거롭고 네네. 그리고 어려운데 이것도 이제 OECD 통계로 나타난 한국 노인의 삶과 시사점 네. 그 자료 관련해서 오늘 좀 약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OECD 통계를 이제 각 국가별 비교를 이제 노년의 삶들 이런 걸 비교를 하면 한국인의 기대 여명이 82.4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36개국 중에서 10위인데 이제 기대 여명이라는 게 어느 연령에 도달하는 사람이 그 이후에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 이걸 계산한 게 그 평균 생존 연수를 그 계산한 평균 그렇군요. 생존 연수가 기대 여명이고 가령 이제 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때의 기대 여명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기대 수명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20살까지 이렇게 올라왔어. 그러면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남은 기대 여명이 얼마인지 아니면 40살을 딱 됐어. 그러면 이때의 남은 기대 여명이 남은 삶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를 측정하는 그건데 네. 어쨌든 이렇게 돼서 주요 국가들 이런 기대 여명을 보면 일본이 84.1세거든요. 여기를 제외하고 나면 한국하고 비슷하거나 좀 낮은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82.4세인데 프랑스가 82.4세 비슷하고요. 네네. 미국이 78.6세더라고요. 한국보다 좀 낮고. 낮네요. 네. 그래서 보통 아무래도 이제 의료나 아니면은 위생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아지고 있으니까 지난 50년 동안 보면 거의 모든 회원국의 기대 여명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하면 꽤 높아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한번 왜 통계로 시간여행인가? 그 네네. 사이트 한번 네네네네. 소개해드렸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 평균 수명이나 기대 여명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91년 이때 찾아봤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91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봐도.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기대 여명이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진 국가에 좀 해당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1970년 같은 경우에 62.3세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때는요, 회갑잔치 엄청 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노인들한테 회갑잔치가 굉장히 큰 통과 의례였어요. 그렇죠. 워낙 네.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60대를 넘기시기 그쵸. 어려우니까. 62.3세였는데 2016년에 82.4세로 거의 20살 가량 이렇게 그러니까요. 높아진 거고, 같은 기간에 OECD 평균은 70.1세에서 80.6세로 한국이 20.1세 높아졌을 때 그거의 한 절반 수준인 10.5세 그러니까요. 정도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대여명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 사실 그만큼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군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도 꽤 높다라는 그런 통계도 같이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의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네. 한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거의 1, 2등이에요. 그러니까 55세에서 59세까지 이 연령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4.7%인데 네. OECD로 따지면 한 73.3%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그러니까 높네요. 55세에서 59세까지는. 네. 그래서 순위도 35개국 중에서 22위 정도인데, 근데 이제 연령이 점점 높아질수록 이 순위가 급격하게 올라가요. 네. 가령 이제 60세에서 64세까지 11위, 65세에서 69세까지 2등, 2위고요. 70세에서 74세까지는 1위예요. 네. 그러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35.3%로 OECD 평균이 16.2%니까 이거에 한 2배가 넘죠. 근데 왜 이렇게 노인 인구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을까요? 사실 이게 뭐 말은 어렵게 얘기하면 노인의 소득 빈곤과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먹고 살기 사실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퇴직한 이후에도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를 옮겨서 일을 하고, 또 왜 그 70세가 넘었는데도 왜 그 경제활동에 참여하냐, 이렇게 설문을 해보면 주된 이유가 한 73%의 분들이 응답하기를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좀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득 빈곤율이 좀 높은데 OECD 같은 경우는 소득 빈곤율에 자신을 포함하지 않고 연금소득, 금융소득만을 고려한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선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네. 중위소득이라는 게 제일 적게 받는 사람부터 제일 많은 사람까지 그렇죠. 이렇게 쭉 세웠을 경우에 가운데에 있는, 평균이 아니고 가운데에 있는 걸 중위소득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걸 네. 50%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빈곤하다고 정의를 하거든요. 자산 빼고 소득만. 연금소득과 그렇죠. 이게 금융소득만을 이제 고려해서. 고려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좀 약간 복잡하긴 한데, 왜냐면 이제 근로소득 같은 경우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 자료에는 사실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근데 않았는데. 굉장히 궁금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아마 이 자료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그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한국에서 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거를 발표를 해요. 네. 그게 이제 보험이 이제 그 우리 기초생활 보장 그렇죠. 이거를 산정하거나 의료비를 산정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이걸로 잡을 때는 다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걸 잡을 때 2015년도에 1인 가구 한 156만 원 정도 됐거든요. 1인 가구가. 근데 어쨌든 요거를 이제 기준선으로 보면은 66세에서 75세까지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35.5%라는 네. 거는 이 35.5%의 노인이 이 중위소득의 밑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이러세요? 지금 이렇게 옆에서 한숨이에요. 이건 사실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럼 예, 남의 일 그러게요. 같지 않죠, 사실은. 난 진짜. 그리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우리나라 경제 개발기에 네. 고생했던 분들인데 그렇죠. 끝까지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7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55.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빈곤해진다. 이게 이제 OECD 통계에서 나타난, 비교에서 나타난 그렇군요. 그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면 이게 한국에서 어쨌든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이가 들수록 가난하다. 이 문제는 진짜 좀 심각한 문제라고
데이터로는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이거하고 영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는 자식들이 보험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뭐 요즘 같을 때 누가 부모님을 그렇게 이렇게 뭐 극진하게 모시는 분들도 없고 사실 다 너무 어려우니까요. 참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노인이 나이가 들수록 빈곤해져서 그런지 자살률도 OECD의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살률 자체는 한국이 항상 전 연령에서 거의,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 자료 말고 다른 걸 봤을 때, 특정한 연령대는 핀란드가 1인대가 있었는데 약간 비교적 젊은 층에서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살률 자체가 좀 높은 국가인데 한국은 이제 한국의 노인 자살률을 65세 이상에서 5세 단위로 이렇게 끊었을 때 네. 모든 연령층에서 OECD 회원국 중에서 현저하게 높은 1등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10만 명을 기준으로 삼으면 65세에서 69세까지는 37.1명, 네. 70에서 74세는 54.9명, 75세에서 79세는 72.5명, 80세에서 84세는 81.5명, 아휴. 85세 이상은 87.1명으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숫자로만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 자살률이 더 급속하게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자살률 자체가 높은 나라이긴 하지만 이 특히 노인 연령대에서는 다른 나라랑 달리 이 자살률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연령 계층별 노인 자살률은 OECD 평균 한 65세와 69세를 기준으로 하면 네. 4배, 80에서 84세를 기준으로 하면 7배 정도 높은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후배 기자랑 이렇게 자살률 얘기하다가 이게 한국에서 이 노인 자살률이 통계상으로 보면은 아마 제일 높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뭔 얘기하다 그 얘기 나왔냐면 보통 이제 한국에서 어떤 자원을 이렇게 투입할 경우에 이제 요즘 청년 세대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네. 많이 해서 이제 청년 세대를 많이 자원들을 배분하거나 이제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 정부의 정책에서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실 통계를 보면 청년 세대의 삶도 어렵고 힘들다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빈곤율이나 자살률로 보면 노인 세대가 처한 상황들이 상황이 별로 이렇게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 자원을 어느 정도 배분할 건지 사실 그 얘기를 하다가 노인들의 이런 경제력이나 아니면은 네.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 그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 빈곤율하고 노인 자살률이 OECD 전체 안에서도 굉장히 매우 안 좋다 이런 거를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이나 노인이나 그 극단의 고통을 갖기에는 마찬가지인데 우리 사회가 이제 보면 청년은 뭔가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목하지만 노년의 삶은 언제나 좀 이렇게 그늘지고 소외되고 뭔가 이렇게 약간 우리의 어떤 시야에서 좀 벗어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글쎄요, 이 노인의 문제 다 누구나 닥쳐오는 문제이고 저는 아까 평균 그 기대 여명, 기대 수명 얘기하는데 얼마나 남나 막 이래서 약간 아찔한 생각도 더 들더라고요.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시간이 한 시간이 참 소중하기도 하고 더불어 함께 어떻게 이렇게 좀 노년도 아름다울 수 있을지 그리고 함께 이 세대 간의 갈등도 극복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좀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 그런 2020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자리 관련해서 보면 이렇게 요즘 이제 정부에서 보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약간 단기적이긴 하지만은 그런 일자리들을 이제 굉장히 늘리는 그런 네. 정책들을 공공 일자리 이런 공공 거. 일자리 늘리는데 네.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일자리들을 늘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신문들에서 약간 비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게 우리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 뭐 이런 식의 비판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그런 어쨌든 지속 가능하고 어느 정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은 그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보면 상황 자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좀 그런 비판을 보면 그러면 저런 일자리라도 없으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해결할 건가? 안 그러면 사실 사회복지 굉장히 늘려야 되는데
복지를 늘린다고 또 그거에 대해 비판하고 일자리를 그런 노인들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정부 정책을 늘린다고 비판을 하면 참 이건 잔인한 비판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근데 저는 이제 들어요. 일자리를 더불어 또 하나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건 이 공동체적인 삶이 있잖아요. 네네. 나이가 들수록 예를 들어서 공동생활이라든지 네. 뭐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같이 공유 주택이나 이런 데서 함께 살아가는 네네. 것처럼 쉐어하우스 같은 네, 쉐어하우스처럼. 근데 노인들도 그런 네. 것도 하나의 방법은 아닌가. 그래서 왜 농촌에 가보면 겨울에 마을에 가네 이렇게 여성 노인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살고 네. 같이 밥 해 먹고 뭐 이러면서 한겨울 이겨내는 것처럼 뭔가 이런 어떤 다른 사회적, 문화적인, 제도적인 장치들이 뒷받침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고서 내용을 약간 결론을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 한국의 이제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이 노인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 이제 여기 보면 사회적 고립도 항목도 체크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방금 그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네. 얘기네요. 고립된다는 사회적 거. 고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인프라를 좀 확충하고 그리고 이제 양질의 좀 지속 가능한 고령자용 일자리가 마련될 수 그렇죠. 있도록 정부가 좀 힘을 쏟아야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사회든 아니면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이든 이런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연계하는 그런 정책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좀 보통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보통 이제 청년에 대한 정책에 그렇죠. 대한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노인들의 삶에 이제 우리 삶의 이제 같은 구성원으로서 노인의 삶에 대한 좀 관심이나 그다음 지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가장 근접하신 이 조은태 팀장님께서는 노인의 삶의 오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가슴이 아프네요. 그 끝입니까? 일단 이게 사실 뭐 돈만으로 해결된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앞으로 이제 기초연금은 뭐 내년에도 이미 정액 네. 예정돼 있고 그렇죠. 1인당 30만 원 정도까지. 네. 근데 그나마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아마 국민연금제도도 이제 이게 좀 시기가 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보다 앞으로는 좀 더 뭐랄까 용돈 연금이 아니라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규모 있는 연금들이 맞아요. 차차 나가게 될 겁니다. 뭐 그런 측면은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연금으로 커버되는 이 노인청이 또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인복지나 노인 일자리 문제에 좀 많은 신경을 써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나도 진짜 용돈연금 외에는 노후 대책을 별로 해놓은 게 없는데, 우리 나이 들어서도 셋이서 다시. 기초연금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건 이 노인의 문제,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가 좀 위기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0년 노인들에게도 희망의 일자리, 희망의 복지, 그리고 희망의 삶에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